네, 안녕하세요. 택배박사 윤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벌써 6편이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알기 쉬운 MSDS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설명해 드릴 거는 역시나 택배 종사자분들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교육 내용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려야 돼서 우선 요 내용만 간단히 알려드리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SDS라는 거는요,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그래서 영어는 굳이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는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안전위생국이 1983년 약 6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져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기인하게 되었다. 국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MSDS를 작성, 비치하고 화학물질에 담겨있는 용기 또한 포장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여 유해성을 알리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MSDS 제도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가 직업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도록 하고 불의의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역시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들한테 그런 산업 부분에 있어서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뭐 굳이 이거를 다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내용이 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대충 보셔도 뭐 이렇게 인화성 가스라든지 뭐 노출가스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면 우리는 지금 택배인들은 사실 이쪽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폭발성 물질, 우리는 뭐 역시나 택배에서는 없지만 간혹 가다가 택배에서 또 그런 폭발성 물질 예전에 있었어요. 자동차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배터리 같은 경우 집화를 못하게 막고는 있죠.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MSDS라는 거는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거는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좀 내용이 조금 길 것 같은데 천천히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변천사 내용이 있는데, 뭐 53년 5월 10일에 근로기준법 6장으로 시작해서 81년, 90년, 2019년 해서 계속적으로 보상보호법이 이제 계속 조항이 변했습니다. 법 개정이 되었죠. 법의 장절을 새롭게 구분하고 세분화하였다. 지금은 이제 9장에 136개 조문이었는데 지금은 12장에 15절 175개 조문으로 한 40개 정도, 39개 정도의 조문이 더 늘어났다. 그리고 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산업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이 기울여졌고 조금 더 깊게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으로서 더 많이 개정을 시켰다. 법령을 좀 더 올려놨다는 부분입니다. 1장, 뭐, 이 내용 부분은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요거는 그냥 그림으로 대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1장에 개정 전에서는 총 9개 장으로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12개 장으로 돼 있는, 여기 보시면은 1장 총칙,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3장 관리규정, 뭐, 4장, 5장, 8장 보칙, 9장 벌칙까지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새롭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근로감독관, 보건관리, 뭐 유해물질 이런 게 조금 이제 유해물질은 기존에 있었지만 어쨌든 물질에 대한 조치 뭐 이런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나눠져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도 역시나 뭐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2장에서 안전보건 이제 새로운 장으로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9장에서
이제 12장으로 올라가면서 새로운 이제 장절 체계가 늘어났다. 2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에서는 1절의 안전보건관리체제, 2절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뭐 5장에서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1절 도급의 제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유해위험기계, 이거는 이제 저희랑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유해위험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산업이 점점 발달해 가면서 유해성 위험 기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 근로자 보건 관리, 어쨌든 간에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업무를 하다가 예전에 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뭐 암이 더 전이가 된다든지 더 많은 이쪽에서 이 산업 현장에서는 암이 더 많은 증가를 한다, 발생을 한다, 암 발병률이 더 높다, 뭐 등등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보건관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법의 보호 대상 확대는 뭐 근로자 기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을 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포괄적으로 우리 지금 이제 예전에는 사실상 특수 형태고 우리 택배라든지 퀵 뭐 등등의 이런 분들은 여기까지 크게 접목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더 확대해 가지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택배 기사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 및 교육 의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거고, 안전 보건 조치에서 작업장에서 넘어짐 또는 미끄럼 방지, 청결 유지, 적정 조도 유지 등, 이거는 제가 기존 전전 강의에서 다 이야기 드렸던 운전 전 배차 교육, 작업 방법, 뭐 방호 장치, 운전자 이탈 시 원동기 정지 등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무조건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교육 의무가 되는 거고, 안전 보건 교육에서는 뭐 노무 제공 교육 2시간 이상 실시한다. 이건 제가 첫날 말씀을 드린 내용. 특별 교육은 16시간 이상. 이거는 이제 발생했을 시에 이제 최초 작업에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내에 분할 실시로 가능하다. 이거는 제가 첫날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좀 더 기억하시다 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강화가 화재 폭발 등 산업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더 확대가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무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강화가 됐다라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건설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게차 안전조치 강화, 지게차 안전장치, 후진 경보기, 경광 등 후방 감지기 설치 의무화가 됐어요. 그리고 3톤 미만 전동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사항이 신설이 됐죠. 개정 전에는 일종 운전면허만 갖고 있었으면 무조건 다 그냥 뭐 했었는데, 지금은 개정 후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저도 저희 회사에도 이제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지정된 지게차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 하는 비용이 싸긴 하나, 어쨌든 빨리 따고 싶으시면은 한 30몇만 원인가 40만 원을 내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교육 받으시고 지게차 그 교육 이수하시면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요 부분은 이제 대표이사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강화된다. 그래서 매년 안전보건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보고 승인 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뭐 사업장 사무직 외 정기 안전보건 교육 분기당 6시간 온라인 교육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후에는 이제 개정 후에는 온라인 운영 시 분기 교육 시간의 2분의 1만 인정을 한다. 등등이 뭐 아무래도 관리 감독 교육에 대한 강화성이 점점점 심해지고 더 확대되고 더 디테일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제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서 아마도 그렇구나, 이제 그만큼 안전보건 교육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그만큼 다 알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도 우리 대표들도 대리점장들도 영업소장들도 이거는 이제 알고서 우리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요 하위 법령 주요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하나하나 읽기가 워낙 시간으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거는 참고 자료를 아마 다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중요한 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조치에서 뭐 주요 법 개정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꼭 교육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SM님들 아니면 소장님들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배포된 자료를 가지고서 조금 교육하시기 전에 한 번쯤 보시면 이해하기도 편하실 거고 조금 알려주기도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골프장 캐디, 택배원, 건설장비, 운전자에 대한 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16시간 이상 특별교육제도를 도입했다. 그래서 특수형태 근로종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특수형태 종사자 및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마련했다라는 부분 꼭 아셨으면 합니다. 역시나 뭐 시행령에 대한 부분,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이거는 다 건설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이 정의라든지 목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건설공사, 건설 현장에 대한, 건설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대부분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여드린 내용들은요,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게 법 개정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송에서 이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겨워서 아마 방송을 종료를 하시니까 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다가 중요한 부분만 콕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뭐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이다. 이걸 보여서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려보내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내려가서 보험가입자, 수급원자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보상보험의 수행 체계를 갖게 되는데 정말 까다로워요. 저도 이제 산재보험을 한번 저희 직원 이제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전편이었나요? 지게차 운영할 때에 이제 지게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산재보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야 조사도 너무 심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규칙을 지키면 사실은 그렇게 큰 사고가 날 게 없는데 그런 걸 잠깐 까먹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면 수급원자라든지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그리고 사업주들도 되게 힘들게 보상을 받는다라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적용 범위는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2018년 7월 1일 법에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에 사업이다. 적용의 제외가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로 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적용 제외가 되고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6조 단서 및 규제 시행령 2조 제1항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에 근로자가 재해를 당할 경우 그 근로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 수도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 어업, 벌목업은 재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사실 큰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적용이 제외가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는 뭐 업무상 사유에 따라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이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항에 속해 있는 내용이고요. 재인정 기준은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에 산재법 제37조 1항에 속한다. 다만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 그러니까 관계성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위인정으로서 37조 1항의 단서에 정해져 있다.
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근로자의 고의, 자해 행위 혹은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업무상 재해 미인정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내가 자해라거나 뭐 스스로 목숨을 한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판정 절차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림 파일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보상급여 역시나 그림 파일을 한 번 더 좀 교육하시기 전에 한번 좀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과 타 보상보험 제도와의 보상제도와의 관계는 이러한 부분이 국민연금, 자동차보험, 근제보험, 민간사보험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사보험, 산재보험 받는다고 해서 민간사보험 못 받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따로, 민간사보험도 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동차보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보상, 이게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 가능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산재 산업재해 보상 및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이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제 80조 3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제 개인 방송에서 생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용 제외 라는 부분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산재보험, 그러니까 우리 특고직에서 택배인들이 나는 굳이 산재보험 적용 안 할래요. 솔직히 그거 얼마 안 하거든요. 한 1, 2만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30% 정도 선으로 또 줄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나는 안 할래요. 나는 그냥 사회보험 하나 더 들을래요. 상해보험 하나 더 들을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간혹 가다가 다 놓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대리점장들이 강제적으로 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들으면은 다 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몇 푼 한다고. 나중에 만약에 야 너 들지 마라고 이렇게 말 한번 잘못했다가 외래 그게 더 덤탱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 끝판이입니다. 아마 이거 끝까지 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에서는 될 수 있으면 들으는 거를 독려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의 어쨌든 의사이기 때문에, 특고직은 개인 사업자들로 이루어지는 특고직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들은다 그러면 그 적용제 신청서를 받으셔가지고 꼭 그거를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제출하시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산재보험은 들으셔가지고 나중에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을 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조금 길었습니다. 2개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서 알려드릴 것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우리 또 택배에서는 좀 알아야 되는 예방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택배박사 윤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